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네. 근데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중동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란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저 하마스 문제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란하고 친한 나라하고 안 친한 나라가 누구냐만 봐도 이제 중동 문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이란을 어떤 식으로 굴복시키거나 협상을 좀 할 걸로 보시는지요?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이란을 다룰 것인지. 네. 실제로 마라르고 그 플로리다에 본인 그 집 있잖아요. 거기서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이란 뭐 핵시설 때릴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지금 그거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답을 하냐 말이 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기에 누가 어느 대통령이 거기에 뭐 예스와도 답을 할 수 있겠냐. 그래도 기자로서는 당연히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대놓고 그렇죠. 직설적으로. 궁금하긴 하죠. 네, 궁금하게 혹시 거기에 뭐 어떤 중요한 힌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답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군사적 투자를 안 쓰겠다라든지 웬만하면 막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외교적 수단만 쓰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예, 어쨌든 뭐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런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그러나 선거 캠페인 중에 했던 얘기는 뭐 핵협상을 일단 보고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일단 외교력을 쓸 것이다. 외교적 수단을 쓸 텐데 문제는 트럼프 1기 때 네.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2019년, 20년까지 이란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오바마가 한 거 말고 본인이 핵협정을 새로 하겠다. 너무 그러면- 약했다. 예, 좀 강력한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죠. 폼페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타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폼페오가 이란과의 새로운 핵협정을 위해서 12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중에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요한 게 탄도미사일 제한,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내 대리 조직 지원 중단.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죠. 이스라엘 공격하지 말고 예. 뭐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 단체 지원하지 마. 예. 미국 입장에서 합리적이나 이란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죠. 그러니까 폼페오 때 그런 거를 가지고 이란 핵협상 핵 문제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12가지가 아니더라도 이 2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핵 플러스 이 2개만 해도 과연 이란이 나올까? 근데 교수님 그때는 이란이 막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을 통해서 네. 장악하고 있었고 네. 헤즈볼라 막 저기 레바논에 지원하고 막 네. 밑에 저 후티 방군 하마스 뭐 이렇게 쟁쟁했잖아요. 힘이. 쟁쟁했죠. 잘 나갈 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한테 다 네. 깨져서 이제 지금 뭐 쿠데타 날 판 아닙니까? 거의 뭐 뒷방 닐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힘이 약해졌으니까 협상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쉽게 굴복할 것이다. 네, 그렇죠. 얼마나- 합리적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뭐 따라온 당상이지 뭐. 그러면 뭐 협상할 게 뭐 있어. 또 이제 예. 더 맞기 전에 내나. 예, 그렇게 하면 트럼프로서는 뭐 손 안 대고 코 풀기 얼마나 좋아. 숟가락만 올리면 돼. 그렇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란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 다 우리 유명한 영화의 대사 있잖아요.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그래 나 우리 지금 힘이 없어. 힘들어. 네. 경제도 엉망이야. 네. 우리 가오가 없냐? 가오 있어요. 가오 지키려고 하는 거지. 이란이 가오를 지키려고 할 텐데. 하긴 저 북한만 봐도 네.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란이 여기서 이제 힘듭니다. 뭐 입으로는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그냥 미국의 어떤 협상 조건에 져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쓱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네. 근데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면서 우리 그럼 완전히 핵 포기할래요. 미국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핵 포기한다는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핵시설 무너뜨려. 부셔 없애버려. 북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말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 비가역적인 행동을 해. 그렇죠. 네. 영변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네. 부셔라. 네. 그럼 우리 100%도 믿잖아. 확실하게 믿지. 그러면 그렇죠. 행동을 해야지. 네. 그렇게 요구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요구하면 이란이 하겠어요? 일단 협상은 추진할 텐데 네.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협상 내용이 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란이 이제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런 요구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더 이상 그러면 이제 협상 즉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는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군사적 수단이나. 예,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공습, 네, 여기 미리 부셔놔야 안전해. 네, 예방적 공습을 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 이스라엘은 뭐 완전 찬성이에요 지금. 네.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그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말로 안 되네. 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카드만 갖고 협상을 하면 협상이 안 됩니다. 군사적 수단이랑 쓸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카드를 보여줘야 그렇죠.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바이든처럼 네. 우리 절대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을게. 우리 외교력으로 해결할 거야. 그러면 안 무섭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카드도 나는 있어. 군사력 동원도 있어. 네.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렇다 물론 이제 일리는 있는 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90년대 초에 저 북한이 영변에서 핵 개발할 때 미국이 공습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했죠. 전쟁 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어떻게 역사는 흘러왔는지 평가는 다르겠지만 결국 네. 북한은 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런 핵시설 공습을 이미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네. 이스라엘 2007년에 시리아 원자로 알키바르 원자로를 날렸죠. 시리아에 온. 시리아 원자로 북한이 도와줬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북한 기술로 막. 네, 만든다고. 그 원자로를 공습을 할 때 북한 과학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같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시리아 원자로를 타격한 바 있고 1981년에는 이라크에 있는 오스리크 원자로를 날아가서 1981년입니다. 네. 거의 뭐 35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사담 후세인이 만들려고 했던 핵시설을 때린 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 언론을 봤는데 네타냐후가 안보 내각 회의를 했는데 거기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란 핵시설 때릴까 말 것인가. 그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진지하게 또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이 1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일단 뭐 외교력으로 갈지 협상으로 갈지 협상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을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이란 핵시설 예방적 공습하면 네.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네네.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아무리 힘이 빠졌다고 해도 지금 자국이 막 공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나는 겁니까 그땐? 그렇죠. 아니 근데 국가가 이렇게 영토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별들의 전쟁. 막 미사일 전쟁. 쏘고 예, 비행기 창과 날아- 방패 이제 미사일 전쟁 나는 거죠. 이미 2차례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예. 그런 전쟁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온 뉴스는 이란의 핵시설 나탄즈라는 핵시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핵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나탄즈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소개를 했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핵시설을 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피 훈련. 네. 그래서
공습을 당할 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거의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게 이란도 지금 우리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리고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거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나 바레인의 정유시설을 때리겠다. 그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공격할 거고 그렇죠. 공격할 거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게 우린 걸린 게 크니까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 정유시설 공격해서 부시면 석유 생산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달 동안. 네. 그럼 국제유가 막 이렇게 뛰고 경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 상상하기 힘들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서 또 무슨 뭐 전염병 돈다고 요즘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파국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성공하면 더 이상 뭐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상 유지로 갈 것인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란이 자칫하면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악이 되거든요. 최악의 옵션이죠. 그렇죠. 이미 핵탄두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남은 옵션은 그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 그럼 교수님 미국은 그래도 세계 경제를 좀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나요?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안보가 최고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국가 존망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 계속해서 옛날에 과거 이란 아흐마디네자드라는 아주 특이한 대통령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쥐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뭐 갑자기 핵무기를 쓰지는 않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의 어떤 힘의 균형 자체가 네. 달라지죠. 지형 자체가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우디도 나도 불안하고 이라크도 불안하고 네. 다 가져요. 튀르키예도 불안하고. 다 가진다고요. 다 가지려고 할 때 미국이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최 때는 너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란 혼자만 핵 무기를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튀르키예, 네. 이집트, UAE, 사우디 다 가지려 할 텐데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를 감수하느니 그냥 세계 경제 망하더라도 네. 유가 폭등하더라도 이란이 뭐 주변 아랍 국가 전유시설 공격하더라도 네. 핵 가지는 걸 막는 게 오히려 최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란이 아람코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막 기습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이란을 때리는 방법이. 과연 뭐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참 암울했는데 네. 그래도 희망적인 옵션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란 내부의 쿠데타. 네. 요거 저희 4부에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